예,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현 시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앞길만 서주세요. 앞길만 서주세요. 위험합니다. 지나가야 돼. 인정하시면 길 퍼주고 앞에 좀 나와주세요. 앞에 좀 나. 예,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와 계시고요. 전수미 대변인님 계속해서 고생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젯밤에 귀국을 했고요. 바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일찍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뭐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뭐 하루 차이를 전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조기 귀국을 택했다는 것 자체는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뭐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수사가 시작된 국면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 자체가 뭔가 도피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본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귀국하자마자 조사 그렇죠, 성실히 그렇죠. 받았다. 어허. 뭐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자수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점들이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를 일단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전략이 먹혔다고도 볼 수 있는 게 강제 수사가 아니라 어제 보니까 임의동행 수사로 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술서 낸 거 하루 먼저라도 빨리 와서 수사에 협조하는 거 뭐 이런 모습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왜냐하면 아하. 강제 아, 수사를 그래요? 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어허. 없고 여전히 좀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에서 경찰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돈의 성격상 무슨 뭐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을 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예. 결정적으로 이제 당사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일단 수사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뭐 밤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3시간 30분 수사를 받았다.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 그러니까 1억 원을 다시 돌려줬는지, 뭐 여부, 뭐 이런 걸 중점적으로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는 인정되는 게 법적으로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뇌물에 대한 공여자가 내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면 뇌물에 대한 이제 수혜자가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나 줬습니다, 나 받았습니다, 일치하거나 대부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이 이제 확보해야 될 게 그게 뭐 CCTV, 현금을 뭐 날랐다거나 아니면 계좌 이체 흔적이 있다거나 이런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아마 그런 물적 증거 둘 중에 하나죠. 물적 증거를 확실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사 기간이 짧았을 수도 있고 오. 아니면은 물적 증거를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하면 또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지막은 물적 증거도 확보 못했고 진술마저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여기까지 하자라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보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은 거의 일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1억 원을 주긴 했는데 돌려받았다,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보좌관, 그러니까 지역구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야 될 거는 이 사건이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억을 줬느냐 어허. 이 부분입니다. 김경 씨한테 물어야 될 거. 두 번째는 어떻게 줬느냐죠. 그러니까 돈의 동선. 이게 이제 뭐 사무국장의 진술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했지만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바로 줬을 가능성도 사실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이 돈의 동선이고 세 번째 부분인데
왜 진술을 번복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하. 왜 진술이 달라졌냐. 애초에는 그렇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오기 직전에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강선우 의원의 진술과 결과적으로 같아졌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서 뭔가 진술에 대한 모의 뭐 이런 게 있는가 아하.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어제 3시간 반이 충분하진 않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물었을 것 같고 거기서 어떤 부분은 대답이 됐을 거고 어떤 부분은 대답이 안 됐을 거고 예. 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이 일단은 추가 소환 조사를 이번 주 중으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가 또 이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근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걸 저는 좀 그렇죠. 김정에서 봤는데 그 강선우 의원 전 의원과 의원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하셨고 근데 그다음에 김경 이제 시의원이나 이제 전직 보좌관 다 압수수색을 했던 게 예. 이게 아마도 압수수색 범위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개개인을 넘어서 저는 어떤 구조적 프레임을 좀 보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좌관은 사실 실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 실무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의원선에서도 있지만 대부분 실무선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금품을 주고받은 것들이 보좌관 선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면 뭔가 이 정치권의 어떤 구조적 카르텔로서 이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찰의 그런 의도도 약간 보이고요. 무엇보다 첫 조사가 아까도 말씀 짧았던 게 우선은 사실 확인용. 했냐 안 했냐, yes or no. 그리고 본인들도 확실한 물적인 증거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요. 부인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상 보이세요? 계좌이체에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신문을 하는데 어허.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물적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짧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됩니다. 근데 대변인이 그러면은 만약에 1억 원을 줬다는 건 지금 둘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려받았다고 했고. 그럼 만약에 1억 원을 줬는데 돌려줬으면, 그러니까 돌려받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형량에 있어서 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자문을 분명히 받아 아까 얘기했지만 뇌물에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그 일치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그 물적인 증거도 이제 있어야 되기 예. 때문에 어떤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누가 어떻게 적게 형량을 받고 분명히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딜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예. 추석이 그렇- 프리바게닝을 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사실관계를 인정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형량을 감량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협조했다는 거를 우리가 참작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경찰은 심도 있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예. 지금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수차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모습들. 이렇게 저도 예. 봤습니다. 그 네. 회원 가입을 했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가입했다 뭐 이런 그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핸드폰 교체,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이미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히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나간 것도 석연치 않고 무엇보다 지금 보면 압수수색 자체가 그래도 좀 늦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작에 압수수색을 했으면 예. 텔레그램이라든지 핸드폰을 교체하기 전에 압수가 가능했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경찰이 그 시점을 놓쳤다라는 비판 후에 만약에 이거에 대한 물적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지금 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란 수사할 때 보니까 장롱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뭐 네, 네. 있기도 하죠. 예, 네. 그런 정도의 돈은 뭐 앞뒤로의 계좌 내역 이런 거는 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제 그게 PC라든지 다른 서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명태균 그렇구나. 관련해서도 이제 그렇게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예, 예.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보좌관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참고를 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고인들이 아하. 뭐 그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김경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보좌관이 피의자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주목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은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는데 남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락이 서로 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서 좀 또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오후 5시 반쯤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3개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죄도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3개 다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여겨봐야 될 이번 수사의 사항이 결국 양평 땅이거든요. 저희가 김건희 씨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막 이렇게 중점이 됐었는데 예. 김 의원이 이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후에 인근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1억 원이 그러니까 그 소요되는 돈들이 같이 그 공천 헌금과 비롯해서 이것이 연관이 있느냐, 양평 아하. 땅이 연관이 있느냐가 예. 지금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왜냐하면 양평 땅이라는 거는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걸 이미 알았다. 한마디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 부동산 투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이거를 어떤 권력형 비리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수사 당국이 이제 이 공천 대가로 이제 금품이 오갔고 첫 번째는 근데 이 돈이 또 땅을 매입하는 데까지 쓰였냐. 그게 이제 핵심 연결고리로서 결국에는 가장 이제 경찰 수사에서 주력적으로 볼 거는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한 것 같은데 이미 동행으로 이 자금의 흐름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거를 추적하는 게 지금 경찰의 최주안점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특가법상 뇌물죄 본 거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은 것까지는 이제 정황상 확실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공천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뇌물로 본 거잖아요, 그죠? 네. 돈을 예. 돌려줬어도 뇌물이 됩니다. 네. 아, 그런 그렇군요.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뇌물을 본 거고 이제 근데 다만 저는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점을 짚고 싶은데 경찰 수사의 시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공교롭죠. 이거 의심받기 되게 좋은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에 이미 주요하게 진술했던 여당 의원이었던 의원의 진술과 거의 일치된 진술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자진귀국했고 자진귀국하니까 오후에 압수수색하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조율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을 줄 수밖에 없는 아하. 지금 그런 과정인데 이거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어쨌든 수사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 돼버린다거나 이러면 경찰이 초동 수사도 실패했고 그래서 피의자가 도주했고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자진교육하니까 부랴부랴 갑자기 압수수색을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의 시점도 공교롭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니 그 경찰을 보니까요 누정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빠르게 잘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이게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의 시간표랑 검찰의 시간표가 기자들이 느끼기에 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경찰은 이 정도 속도면 우리가 빠르게 하고 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건들이 검찰에서 처리되면 막 하루에 동시에 막 10군데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예. 하는데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권력형 비리에 피의자들을 흔들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귀국하는 거를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나간 것처럼 보이고 그 압수수색 범위도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조금 뭐 불안해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으면 경찰의 수사 능력까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불거질 것 같은데 요거 아무튼 통상적으로 보면 느린 건 아니다라는 경찰의 이제 그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약간 경찰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모범통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의미가 함의가 있어서 이제 수사를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전에도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냥 돈봉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돈봉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지금 가는 거고 어허. 그다음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양평 땅의 매입 자금까지 쓰였느냐 별로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관매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의혹 측면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입하지 않았지만 어디까지 윗선까지 분명히 개입을 했을 여지가 있고 그 윗선이 어디까지냐까지 경찰이 추적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냥 단순한 일반 국민의 사건이 아니라 정치권의 윗선까지 건부됐기 때문에 좀 더 신중성을 가해서 이제 세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김경시 의원 조사 후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또 전 보좌관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사실까지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